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홍준표 경남지사와 여영국 도의원 사이의 막말 논란에 대해 검찰이 본격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창원지검은 최근 여 의원이 홍 지사를 모욕죄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해 고소장과 고소 취지를 바탕으로 위법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홍 지사 측이 주민소환법과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로 여 의원을 고발한 사건은 공안부에 배당해 사건을 살피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앞으로 조성할 8개 산업단지를 첨단 산업으로 특화합니다. 기존 산업단지 개발 방식으로는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한 건데요.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선 기자재 업체가 몰려있는 진해 죽곡 산업단지. 한때 8개 업체에 400명에 이르는 직원들이 근무했지만 STX 조선해양이 법정 관리에 들어가자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지금은 한 개도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전면 중단 상태죠. 전부 다 무급휴가입니다. 이처럼 경쟁이 치열한 사양 산업이거나 특정 업체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창원시가 기존 산업단지 개발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8개 산업단지를 첨단 산업으로 특화 개발합니다. 창원 국가산업단지 확장구역 3개 산단은 연료전지와 첨단 기계 부품 등으로, 상복 산단은 정보통신 부품, 평성 산단은 수송기계 부품 제조에 집중합니다. 덕산 산단은 방위 산업으로, 진전 산단은 로봇 산업에, 육군대학터는 컴퓨터 소재 개발 연구단지로 특화시킵니다. 인정기관이 같이 동시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기업들 간의 정보 교류라든지 또 경쟁력을 더욱더 공고히 할 것으로 그렇게 보아집니다. 각 특화 산업단지에 기술력 있고 내실 있는 기업체를 유치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창원시 이외에 있는 기업들도 창원시에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서 기업들이 유치가 되고 확산을 통해서 창원시가 조금 더 이제 첨단 산업 구조 전환에 좀 더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원시는 올해 말까지 특화 산업단지 세부 계획을 마무리한 뒤 본격 추진합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저비용 항공사인 에어서울을 출범하면서 저비용 항공 시장은 더 치열한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아시아나는 에어부산의 대주주이기도 한데요. 에어서울의 출범이 에어부산의 장기적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 강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공항을 모항으로 하는 저비용 항공사인 에어서울이 지난 11일부터 운항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6번째 저비용 항공사가 생긴 겁니다. 김포, 제주 국내선은 9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만 운항을 하게 되고요. 10월부터는 일본, 동남아시아 등 국제선 노선을 중심으로 운항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저비용 항공사의 국제선 노선만 70여 개로 경쟁이 치열합니다. 특히 인기 있는 부산, 오사카의 경우 에어부산과 진에어 등 모두 6개 항공사가 취항해 포화 상태입니다. 에어부산은 몽골 울란바토르 등 새로운 취항지를 개발해 차별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올해 울란바토르 노선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부산 옌지 그리고 부산 다낭 노선처럼 좀 지역민들이 좋아하시고 선호하시는 노선들을 좀 개척을 많이 해 나갈 예정이고. 에어부산은 대한항공을 제치고 김해공항 출발 항공기 좌석 점유율 1위를 기록한 향토 기업의 강점도 10분 이용한다는 전략입니다. 김해공항 확장이 결정되면서 김해공항을 모항으로 하는 에어부산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어부산의 대주주인 아시아나항공의 에어서울 출범은 에어부산의 장기적인 성장에는 장애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지아입니다. 경남발전연구원장이 전격 경질된 반면 원장이 직위 해제한 사무처장은 업무 복귀를 하면서 경남발전연구원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임명된 김용철 경남발전연구원장은 김모 사무처장 등이 연구원 직원들에게 교육감 주민소환 서명을 강요한 논란 등이 불거지자 최근 김 사무처장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이후 김 원장은 지난 19일 경상남도의 감사를 받고 다음 날인 20일 경상남도의 요청에 따라 임명된 지 3개월 만에 전격 사임했지만 김 원장이 직위 해제한 김모 사무처장은 곧바로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마산 해양신도시 사업계획서 제출 시한이 이달 말까지로 다가온 가운데 부영주택이 창원시의 제안을 수용할지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부영주택 관계자는 세계적 건축가가 설계한 미술관 건립과 주거시설 축소라는 창원시의 요구에 대해 담당 부서가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수정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부영주택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마산해양신도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지 않고 다른 사업자를 공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부영주택은 지난 3월 마산해양신도시에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주거시설 5,800가구를 짓겠다며 사업계획서를 신청했지만 창원시가 이를 반려했습니다. 경상남도와 자매 지역인 일본 야마구치에서 보내온 한일교환 뉴스입니다. 오토바이 안전운전 경진대회 소식과 경찰관의 외국인 응대훈련 소식 등을 전해드립니다. 시민부 아나운서입니다. 오토바이가 조심스럽게 정해진 코스를 주행합니다. 폭 30cm의 좁은 도로 위를 15m까지 안전하게 주행하는 시험. 시속 40km로 달리다가 일정한 거리에 멈추는 경쟁도 있습니다. 오토바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열린 안전운전 경연대회입니다. 야마구치현 경찰본부는 오토바이는 살짝만 넘어져도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고 예방과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基本ゆっくり発進する、または止まる、曲がるといった基本に立ち返るためには意識するために大事な取り組みだと思います。スピードを出しすぎるということは致命的な怪我になりますんで、やっぱりお互い譲り合って速度を控えめにやっていただければ重大事故が抑えられると思います。 이번 대회 성적 우수자 4명은 8월에 일본 미에현에서 열리는 전국대회 출전 자격을 받습니다. 일본에서 공부하는 중국인 유학생이 지갑을 잃어버린 가정 상황입니다. 중국인 유학생에게 경찰관은 외국어 안내판을 사용해 대화합니다. 몸동작과 서투른 영어도 동원됐습니다. 中国語がわからなくてもその図を指したら分かってくれるみたいです。大丈夫だと思います。言葉があまり通じなくてもイラストで、相手の方が分かってくれるので、すごくよく活用ができます。交番に来た時や現場で、お会いした時に活かせるように、英語とかの勉強をしていこうと思います。 외국인이 파출소를 찾았을 때를 대비해 일본 경찰은 외국어 안내판을 준비해두고 있습니다. 야마구치현을 찾은 외국인 여행객은 지난해 8만 명을 넘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은 경찰에게 길 안내를 요청하거나 사고 신고 등을 해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시민보입니다. 그야말로 푹푹 찌는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온과 습도 모두 평균치 이상을 가리키고 있고요. 거제와 통영을 제외한 모든 시군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특히 김해와 창녕, 하동의 경우 폭염경보가 내려져 낮 기온 3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볕이 강한 낮 12시에서 오후 5시 사이에는 외출을 삼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편 내륙에 계신 분들은 우산도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 오후를 기해 소나기 예보가 들어와 있고요.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종일 구름량 많은 가운데 아침까지는 안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시정 상황이 좋지 못한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창원의 아침 기온 26도, 함안은 25도를 가리키면서 열대야의 기준 기온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김해 35도, 밀양 34도, 창원은 33도로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밤낮 없는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진주 25도, 거창 24도로 시작해 낮 기온은 하동 34도, 산청과 합천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1m로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무더운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폭염 수준의 더위가 이어지겠고 소나기가 오는 날들도 많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의령도서관이 다음 달부터 오는 12월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야간에 도서관을 개방하는 별밤 도서관을 운영합니다.
고성 당항포 관광지 야외 물놀이장이 지난 주말 개장돼 다음 달 21일까지 운영됩니다. 사천시가 축동면 9호리에 113억 원을 들여 농공단지를 준공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재배된 창녕 미니 양파 25톤, 약 400만 개가 일본으로 수출됩니다. 정부가 선정하는 신지식 농업인에 올해 경남에서 5명이 선정돼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경상남도는 올해 선정된 신지식 농업인 20명 가운데 경남은 식품 가공 분야 2명, 축산과 채소, 6차 산업 분야에 각 1명이 선정돼 모두 5명이 뽑혔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새로운 아이디어로 농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신지식 농업인을 지난 1996년부터 선정해오고 있으며 경남은 지금까지 전국 400명 가운데 44명이 선정됐습니다. 경남경찰청이 경남 지역에서 3번째 기동순찰대를 거제경찰서에 설치했습니다. 거제 기동순찰대는 경감급 순찰대장을 포함해 경찰관 40여 명이 순찰차 8대를 이용해 거제 지역 치안 관리에 나섭니다. 기동순찰대는 평소 범죄 취약 지역 순찰을 맡고 강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기존 순찰팀과 함께 사건 초기에 경찰력을 집중해 범인 검거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12회 합천예술제가 오늘 개막해 나흘 동안 열립니다. 합천구는 오늘 저녁 8시부터 합천군 황강면 일회공원에서 제12회 합천예술제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예술제는 예술은 울림이다를 주제로 난타 공연, 클래식 공연, 시 낭송회 등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창원시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농가들을 돕기 위해 오는 8월 8일까지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업 농업인이나 농업 생산 관련 단체가 대상이며 개인은 3천만 원, 법인이나 단체는 5천만 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 사업은 경상남도 창원시, NH농협은행이 협력해 농업인들에게 농사 자금을 빌려주는 사업입니다. 섬에서 어촌계를 만들거나 해산할 때 필요한 최소 인원이 현재 10명에서 5명으로 완화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어촌계 설립과 해산 인원을 줄이는 내용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해수부는 섬 지역이 육지보다 상대적으로 고령화와 인구 감소 추세가 심해 새로 어촌계를 만들기도 어렵고 개원이 조금만 줄어도 해산하게 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이번 개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